700개 특집으로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소리와의 관계 좀 중요하다, 좀 들여다보자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기혈 운동이 중요한데 기가 돌고 혈이 돌아서 신명이 맑으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참 자신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하고 자만하는 정신은 좋으나 세상의 기운이 자신이 지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혈 운동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또 올바른 방법을 일러줘도 말 안 듣습니다. 네. 아직 제대로 자신의 기혈을 돌리고 자신의 신명을 맑고 밝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내가 아직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배우니까. 쉬워도 너무 쉬운데 말을 안 듣습니다. 기혈 운동을 제대로 해야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잖아요. 그 소리가 내 몸의 기혈 운동과 닿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면 뒷짐지고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것도 몸의 기혈 운동과 닿아져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빌어서 많은 시간, 이미 이 전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소리로서 기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문자로서 기혈 운동을 담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간이 피곤해서, 즉 소화가 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내가 뒷짐지고 하는 겁니다. 산에 가면 야호, 그 오행상, 폐가 내가 이 산에 올라오면서 힘이 들었다. 내가 이 부하가 걸렸는데 이거 좀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오행상 금의 소리입니다. 즉 폐와 대장이 건강을, 피곤함을 털어내는 소리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소리와 함께 오행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말들은 안 들어요. 어쨌거나 안 듣는 거 다음 얘기고. 그래서 누구라도 오행의 소리와 오행의 변화, 상생, 상극의 기혈 운동을 알면은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수. 내가 이거 목이 마른데 어디 가면 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 내가 배가 고픈데 어디 가야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내가 돈이 좀 없는데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수를 찾아갑니다. 세상은 크든 작든 수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찾고자 하는 수를. 목마를 때는 물을 찾고 배고플 때는 음식을 찾고 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을 찾아가는 것, 그거 다 수에 속하는 거죠. 수의 움직임이 귀신의 수입니다. 귀는 음수, 신은 양수입니다. 음양의 숫자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귀신의 수를 불러들이고 내고 있는데 그 귀가 음수죠. 음수. 신은 양수고, 즉 음양의 수의 변화가 우리들이 이를 불러들이고 내고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문자로서 세상을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글자의 그 모양만을 보고 글을 만들었다. 상형 문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가리키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지사 문자가 있겠죠. 지사 문자가 있고, 또 모양이나 소리를 담은 형성 문자가 있겠죠. 네. 그리고 뜻은 다르나 음이 같다든가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가차 문자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뜻은 같으나 음을 바꾸어 쓰는 전주 문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글을 합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회의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 시대가 지나서 지금 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60대까지는 그래도 60대 이상은 70대는 그래도 한문을 좀 더러더러 아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20대, 30대, 40대들에게 물어보면 글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나 조금 관심이 있어서 기초 한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문이 원래 우리나라의 글입니다. 한문이 중국 한나라에서 정립을 해서 한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옛 배달국 고조선에서 다 문자화돼서 쓰던 문자를 중국 애들이 지글 거라고, 왜 문자 없으니까 가져가 지글 거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어떤 내용도 좀 뒤집어 까놓고 보면은 한문의 기초, 기본, 그리고 시초가 우리 배달국에서 통용됐던 것을 고조선으로 이어서 내려가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이제 그것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옛 한문 우리 거다라고 뭐 내가 억지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이라는 것은 상형 문자,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의 뜻을 가리키거나 정리할 때 지사 문자가 있고, 모양이나 소리를 담은 형성 문자가 있고, 뜻이 다르지만은 의미 같은 가차 문자가 있고, 뜻은 같으나 음을 바꾸어 쓰는 전주 문자가 있고, 둘 이상의 글을 합쳐서 새로운 글을 만드는 회의 문자가 있다. 이 회의 문자. 요 회의 문자는 비빔밥 문자라고 내가 이제 가끔 그런 말을 쓰는데, 요거 갖다 짬뽕 하는 거죠. 짬뽕. 네, 그렇게 해서 비빔밥처럼 짬뽕에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문의 한 65%에서 70%까지 볼 수 있죠. 회의 문자가. 갖다 손변이나 또 삼수물이나 아니면 돼지 시변이나 하나 집어넣어서 벌레충 변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문자들이 있고, 문자가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요 문자는 내가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옛 배달국이나 옛 고조선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기를 쓰고 있는데 단기가 2338년이니까 지금 어째요? 한 4300 몇십 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배달국의 역사를 1565년을 집어넣는다면은 5897년이라고 되죠. 거의 6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럼 이 지구상의 문명의 진인 나라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6,000년 이상으로 끌고 간 나라가 없어요. 배달국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류의 모든 시원, 근본, 시작하는 뿌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를, 우리는 1년이 지나면 나이 1살 먹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1살 먹으면 또 한 해 지나면 2살 먹고, 글자도 나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1000년 전의 글, 2000년 전의 글, 3000년 전의 글, 4000년, 5000년, 6000년, 즉 배달국의 시원이 문자상 역사적 어느 책에 의해서 정리한다면 고조선 이전에 1565년 존속했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단기에다가 1565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898년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 빠지지 않는 6,000년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6,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 역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하네. 그래 6,000년 됐다, 7,000년 됐다 라고 하지만 똑부러진 역사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자의 발전, 문자의 나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성명학에서나 조금 요 근자에서 이제 그 한문을 안 쓰는 시기지만 성명학에서는 좀 이용하고 있죠. 네, 성명학에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태어난 해, 달, 날, 시에 의해서 또 자신이 성씨에 의해서 이름 우리는 보통 두 자를 지니고 살잖아요. 그 두 자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두 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각각의 오행이나 각각의 우리 몸의 각 장기의 오행들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아, 이거 성명학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하게 재미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존적으로 누가 말을 했다 안 했다 학설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나 재물운이나 또 부부궁이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뭐 전부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 듣고 알아차리시고 공부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네. 오행의 숫자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음의 변화가 아니라 자음의 변화로 오행의 수를 봅니다. 그러면 목의 소리는 기역과 티역이 되고 화는 나, 다, 라, 타가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되죠. 그 다음에 토의 소리는 이응과 히읗, 아, 하가 되고 금의 소리는 시옷, 지읒, 치읒이 됩니다. 사, 자, 차가 되고 오행상 수의 소리는 마, 바, 파가 됩니다. 여기서 이건 뭐 내가 뭐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고증되어져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오행의 소리는 숫자를 담고 있죠. 숫자. 그 오행 고유의 수와 또 글자 자체의 획수의 수와 그 수리를 또 계산해 돼야 되죠. 성명학에는 내가 좀 전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태어난 성씨는 또 쉽게 얘기하면 조상님들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의 첫 자, 가운데 자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자신의 본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명을 봄, 여름, 가을의 계절에 지어서 이제 마지막 겨울에 자식궁의 자리는 전부 다의 성명을 섞어서 총론으로 보게 되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글은 살아있어서 생생물식하게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 속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글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유행이 변하고 변하죠. 그 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던 시대에 그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한국으로 미국에서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얼마 있습니까? 또 청바지가 유행하죠. 나팔바지가 유행하죠. 또 하얀색 백바지가 유행하게 되죠. 예, 그 유행이 마다 다 달라지죠. 글쎄 뭐 요즘에는 이제 하도 둔하게 사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인지는 모르나 어떤 것이 무엇이 유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행이란 흘러가면서 때때에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유행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무엇을 만들어요? 복고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복고. 즉 과거에 유행했던 것과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저 50년 전에 한창 그 나팔바지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 미국의 무슨 가수가 그 나팔바지 입고 나와서 한번 출렁출렁하고 하니까 그냥 세계가 그냥 아주 그 나팔바지에 그냥 출렁대고 한때를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 60년대 70년대 그 머리 길르은 장발들 히피들 그 음악 하면서 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장발족들 그냥 아주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누가 그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지멋에 지가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그 뭐 누가 뭐 그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 누가 뭐 눈 돌려주는 사람들 있나요?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죠. 예, 말하자면 이제 신발이나 구두나 양말이나 옷의 색깔까지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야, 누가 했더니 좋더라. 누가 입었는데 봤더니 좋더라. 그냥 거기에 폭락폭락 하는 거죠. 예. 내가 숫자는 귀신의 수라고 했습니다. 귀는 음이요, 신은 양이다. 즉, 받아들이는 의미 없으면 양기의 신들이 아무리 뻗쳐봐야 모양이 안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에 사용하면 좀 불리한 글자들이 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사용하면 불편하다. 네, 그 소리의 파장이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성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을 이제 좀 불편한 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봄 춘자, 뭐 여름 하자, 가을 추자,
뭐 겨울 동자, 아니면 숫자 1, 2, 3, 4, 예, 뭐 상, 하, 좌, 우, 뭐 이런 글자. 예, 이런 자들은 좀 피해라. 왜?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름자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디 도로도로 또 쓰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관계는 아니고 본인들이 계절과 이어져감에 그 자기의 기운과 기여를 제대로 돌릴 수 있겠느냐? 요걸 들여다봐야죠. 이름이 자신의 기혈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요거 먼저 봐야 됩니다. 기혈이란 움직임이고 혈이란 내 몸에 수분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피라고 해서 뭐 달라요? 피는 물이죠. 온 몸 구석구석에 물이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밝을 명자도 조금 쓰는데 좀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써라. 네. 명자, 명순이, 명식이 명자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써라. 네.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사랑의 자. 네. 사랑의 자. 이 사랑의 자는 즉 마음을 준다. 글자가 그래요. 네. 마음을 준다. 근데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받지 못하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도 제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사랑했자라는 걸 좀 쓰는데 요 글자가 내가 마음만 주는 손해만 보는 글자니 요거 좀 잘 들여다보고 좀 써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범호자, 우리가 범이다, 뭐 용이다 이런 말 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름자에는 조금 재고해봐라. 한번 들여다보고 꼭 써야 되겠느냐? 다른 호자도 많죠. 그러니까 호랭이다, 용이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큰 동물들이니까 살펴보고 써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집 희자. 이 계집 희자를 갖다 우리 이제 파자를 해보면 계집여변의 신하신자예요. 그런적으로 과거의 역사적으로 숱하게 많은 전쟁들에서 점령하는 군대와 점령당한 나라의 군대에서의 여자들은 값이 달라지죠. 나라가 점령당한 점령군의 나라에서는 승자들이 그 여자들을 쫙 골라내가지고 성희롱의 상대로 삼아서 부하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몽고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몽고에 들여다보면,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냥, 남자들은 전부 다 모이게 해서 그냥,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전쟁으로 끌려가게 하고, 또 여자들도 쫙 골라내서, 한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살던 산에서 10만 명을 동서남북으로 쫙 다 골라낸답니다. 그리고 나이 순서, 나이별로 다 모이게 해서 탈탈탈탈 고르고 골라서 전부 다 이거는 요즘 말로 몇 사단 몇 년대로 보내. 그 전리품으로 여자들을 갖다 이제 말하자면 그 군대들 좀 기분 좋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냥 보내서 이 군대는 어디로 보내. 그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희사하는 전리품이 한문으로 표시할 때 희자입니다. 계집 희자. 스스로 그러한 그 고생스러운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름을 삼으면 별로 재미없겠죠. 그러니 한번 제대로 뜻을 알고 한번 들여다보고 이름 지어라. 근데 희자의 이름이 우리 시대에 많았습니다. 왜?
그냥 편하게 짓는 이름입니까? 여자들 이름이 희참 많아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한번 제대로 뜻이나 알고 만들어 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순할 순자입니다. 이것도 아주 참 치욕적인 글자인데, 순할 순자는 내천변의 목항자입니다. 목항. 즉, 냇가에 가서 목을 갖다 잡아 눌러서 집어 넣어도 순종해야 되라. 즉,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도 순종을 해라. 이 얘기라는 뜻이 담고 있죠. 내천변의 목항이니까 냇가에다 내 모가지를 갖다 꽉 집어 눌러도 순종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 글자는 치욕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예, 순할 순자를 쓰는 또 여자들 특히 학렬 순자, 순님이, 순영이, 순애 많습니다. 예. 그러니 내가 이 글의 뜻을 알고 난 뒤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울 밑자도 또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아름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름인데, 이 아름다운 것이 과연 정말 미적 감각으로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죠. 이것은 귀신의 수가 붙어 있는, 즉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샀는데, 양을 한 마리를 샀는데 요놈이 앞에 궁둥이를 보나 뒤에 궁둥이를 보나 두 마리를 글자가 그래. 염소 양자가 옳게 써도 염소 양자, 뒤집어 써도 용월수 양자가 두 마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양이 새끼를 뱉다든가 덩치가 크다든가, 내가 요 양 한 마리 요 10원 주고 사면은 내가 먹는 양이 그래도 10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날 가서 염소를 하고 보니까 앞에서 봐도 좋고 뒤에서 봐도 좋아. 왜? 염소가 두 마리야. 내가 10원을 주고 샀다면 20원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날 횡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야. 내 목구멍에 넘어갈 것을 내가 지불한 것보다 많은 양의 고기가 나한테 왔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아름답게 품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러니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글자겠어요? 말이나 글이나 뜻으로는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자기가 목구멍에 넘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름에 이것을 불리하다 이런. 이 외에도 영화 영자나 귀할 기자 많습니다. 이름에 불리한 자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때때의 계절과 때때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기혈을 돋구는 것이, 즉 우리 몸에 기혈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야